그리고 세계 회사가 엄청난 대여가 지금 IPO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세계 회사 때문에 M7이 아마 M10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요즘 나스닥 보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히시죠? 나스닥에 투자하는데 계좌만 우울한 이 기분. 근데 이거 사실 월가 형님들이 짜놓은 시나리오거든요. 6월에 진짜 천국이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형님들이 매운 개미털기를 진행 중인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정보를 싹 유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나스닥이 우울한 이유는 크게 3개거든요. 지표가 너무 과열됐고요. 마그니피션트 7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리밸런싱 하나씩 알아볼게요. 지표가 좀 안 좋아야 금리를 연준에서 인하할 거거든요. 이거는 실물 경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반대인데, 지표가 과열되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일반적인 생각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서 부연 설명드리면은, 물가나 아니면은 고용이나 실업률이 나쁘지 않으면은 당연히 연준에서는 실물 경기 좋으니까 금리 인하 굳이 할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을 수 있는데 월가에서는 하도 지금 물린 투자가 많아가지고 요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지금 좋으니까 되게 싫어하는 거죠. 월가에서는요. 물가도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동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은 물가 지수가 더 높아질까봐 이 우려가 생기는 거죠. 월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터지면 전쟁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마그니피션트 7이라고 다들 아시죠? 요 7개의 회사들. 근데 굉장히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다들 안 좋았어요.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 보시면은 메타는 좋았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3가지 회사들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엔비디아는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비싼 투자는 줄어들겠네. 기대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우울한 거죠. 얘네가 주가가 우울하면은 나스닥 전체가 안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M7의 시가총액이 나스닥 전체의 60%입니다. 보시다시피 약 27조 달러고요. 나스닥이 대충 한 35조? 이 정도 되는 시장이니까 27조 달러면 60%예요. 너무 이게 시가총액이 크니까는 얘네가 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1쿼터에는 기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쿼터나 3쿼터에 있을 일들을 대비해서 1쿼터는 팔 거는 팔고 그 다음에 현금 마련할 거는 현금 마련하고 살 게 있으면 새로 매집 들어가는 기간인데, 이 월가의 펀드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굴리는 돈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한 번에 빠지면은 이 호가창이 쫙 밀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폭락을 할 거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 조금씩 빼고 살 때도 조금씩 산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데 거의 1분기를 다 써요. 그래서 당연히 대량 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원래 전통적으로 1분기는 횡보장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이한 게 대형 IPO 3개 정도가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스페이스X는 6월에 상장한다고 공표 이미 있고요. 오픈 AI는 하반기나 27년, 엔트로피도 26년 연내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상장했을 때 돈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것 때문에 현금을 더 지금 보유하려고 노력 중인 거고요. 이 대형 IPO를 위한 기관들의 매운 현금화 때문에 나스닥의 매도 압력으로 지금 작용 중입니다. 이런 3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스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또한 시장에서 나스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각각 알아볼게요. 케빈 워시가 5월달에 연준 의장으로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표가 좋아도 금리를 낮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앉히는 거고요.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어가지고 AI가 발전하면은 생산성이 좋아져서 지표가 좋고 금리도 낮출 수 있고 골디락스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은 기술 혁신 되니까 뭐 금리 낮춰도 시장 잘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거라고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인이고요. 그리고 세계 회사가 엄청난 대여가 지금 IPO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픈 AI, 엔트로픽은 클로드죠. 그래서 이 세 개 회사 때문에 M7이 아마 M10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M7이 21조 정도 됐고 그 중에서 메타가 뭐 한 5위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세 개가 상장하면은 최소 2.2조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은 단숨에 메타를 뛰어넘을 거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제가 1.2조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랑 XAI랑 합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대충 시장 가치를 1.8조 이 정도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만 가지고도 메타의 1.6조는 훨씬 뛰어넘어 버리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AI의 수익화의 원년이 2026년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 상반기에 전년도 실적 발표하면서 M7의 주가가 우울했던 이유가 너네 투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에 비해서 매출은 별로 성장 안 했네? 이것 때문에 다들 걱정한 거였는데요. AI의 에이전트 드디어 지금 이제 추론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트레이닝 시장이었습니다. 트레이닝은 AI 모델 자체를 똑똑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진 않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에이전트 AI로 인해서 이게 추론 시장으로 가고 추론 시장은 사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AI 매출하고 직접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한 것들이 이제는 매출로 전환된다. 그게 2026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글로벌 AI 지출 자체가 전년 대비 44% 정도 증가할 거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AI 자체에 대한 일반 기업들의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AI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일반 기업들이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많이 도입하니까 AI 지출이 44% 급증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AI 빅테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화의 원년으로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에이전트 AI의 도입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IBM이 B2B 시장에서 제일 강자 중에 하나잖아요. 얘네가 M7은 아니지만 anyway 각 회사에서는 IBM 소프트웨어 아직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두 개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었거든요. 컴플루언트랑 하시코프 되게 비싸게 인수했어요. 뭐 6조 이 정도예요. 근데 얘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컴플루언트는 이제 AI의 필수인 실시간 데이터 배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에 데이터 병목 현상이 있었어요. 연결성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려면은 이런 컴플루언트 같은 연결성을 잘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루언트를 인수를 했고요. 얘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시코프를 인수했습니다. AI 서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클라우드에서 막 꾸역꾸역 자원을 잡아먹는 거. 근데 뭐 어느 프로세스가 이렇게 잡아먹는지도 알 수도 없고 GPU 최적화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말할 나위 없이 어려운 장애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시코프는 이런 GPU 서버 관리 자동화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IBM이 얘네를 인수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밸런싱 부분인데 아마 3쿼터부터는 각 기관,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종료한 다음에 이들의 수익 상승을 위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매년 이래 왔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뷰 같은 데서 매년 나스닥 지수 검색해 보시면요. 1분기에는 지수가 거의 떨어지거나 횡보장입니다. 그러다가 2분기, 3분기부터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4분기에 또 다시 정체 현상이 있습니다. 뭐 이때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을 적도 있지만은 anyway Q2하고 Q3는 원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기간 매집이 종료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Q1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Q2, Q3에
상승 랠리가 있을 거고, 이번에는 좀 더 특이한 게 Q2에 스페이스X 상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이 가속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리스크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문제고요. 얼마 전 블루아울이라는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빅 사모펀드들이 환매 게이팅 또는 자산 밸류에이션 조정을 했거든요. 이 문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사모펀드 같은 크레딧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서 겪어봤거든요. 한번 겪어본 리스크는, 그리고 식별된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나스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이 왔을 때 개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나스닥 대여 IPO가 가장 큰 이슈니까 이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국의 서학개미는 사실상 이런 IPO에 공모주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공모주는 한국하고는 다르게 증권사 VIP 위주로만 배분되거든요. 대안으로 지수 추종 ETF, 개인 취향에 따라서는 레버러지 ETF를 하실 수도 있겠죠. 또는 나스닥 선물 롱 포지션이 있겠네요. 다만 나스닥 선물은 초고위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절대 금지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나스닥 6월 천국열차에 대한 제 분석이었고요.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